소희 다 풀었니? G는. 자, 답 간단하게 확인하고 좀 확인할게. 시간 또 너무 많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 4번에요. 4번의 답이 2번이었고, 그렇죠? 7번의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법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빠르게 그치, 정확하게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어법 이따 설명하면서 풀이하고요. 저는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네, 순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소재는 갈색 지방이라는 글의 소재였고, 저 글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 바로 내용 가면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rown fat, 그쵸? 갈색 지방이라는 것은, 그쵸? fundamental. 자, fundamental 하면 우리 두 가지 의미 정도 알아둡시다. 첫 번째, 근본적인. 그쵸? 뭔가 근본적인.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underlying이라는 단어 하나 알아둡시다. underlying.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 undermine은 무슨 뜻이야? 이것도 이제 우리 고3에서 수능특강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죠. undermine, 약화시키다. 그렇죠? 뭐 악화시키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underline, 근본적인, 그렇죠? 여기서는 기본적인, 그렇죠? 기본적인 자, 티슈 어떤 조직인데 어디에 있는 포유류에 있는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that 이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는데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항상 앞에 있는 거 수식해주는 거 아니다. 그렇죠?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 조직은요. 그렇죠?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in the past, 과거에 was mostly understood. 그렇죠? 대부분 이해되어졌다는 거죠. as 뭐로서 something, 무언가로서. 아, 이 근본적인 갈색 조직, 갈색 지방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졌는데 뭘로 이해되어졌냐? 자, that 그렇죠. rodents used to hide themselves during hibernation.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살치류, 그렇죠. 로던치라고 하면 이제 살치류죠. 보통 이제 살치류들이 used to, 그렇죠. 뭐 하곤 했어? help, 그렇죠. 사용하곤 했어요. 돕곤 했어요. 그렇죠. 뭐 하는데 help 뒤에 to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 나오면서, 그렇죠. take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열을 내기 위해서. 언제 동안 hibernation. hibernation 뭐예요? 동면이죠, 동면. 그렇죠. 그래서 그들 자신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살치류 그들 자체가 이렇게 제2대명사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동면하는 동안에, 그렇죠. 열을 내기 위해서 used, 그렇죠. 사용했어. 그렇죠. 사용했던 그 무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used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이 뜻은 목관절을 접근해 줍니다. 너희가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좋게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하나만 나눠주면서. 따라서 여기서 얘기한 거, 우리가 갈색 지방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살치류들이 그 동면하는 동안에 열을 내기 위해서 갈색 지방을 썼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갈색 지방으로 이어져요. 자, the sponge, 그렇죠. 자, 해면류의 그런 뜻인데, 우리 스펀지 구멍 뚫려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펀지 같은, 그리고 fat 그런 지방이 있는 그런 조직은요, 이 갈색 지방을 여기서 스펀지 앤 fat tissue라고 paraphrasing 해주면서, 자, looks like, 저 뭐처럼 보여? 일반적인 white fat, 그쵸? 어떤 평범한 우리 흰색 지방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그 흰색 지방은 어떤 지방이죠? 대부분의 어떤 포유류들이 사용하는 거죠. 역시 us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쵸? 여기도 목관절을 접근해 주시고. 자, 그래서 보통 그 갈색 지방이란 거, 그쵸? 보통 일반 하얀 지방처럼 보여. 그쵸? 근데 그 대부분의 포유류들이 사용했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 store, 저장하기 위해서. 뭐를? excess, 초과하는 겁니다. 그쵸? 초과되는 그런 칼로리 에너지, 그쵸? 칼로리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반 지방처럼 보인다. 저는 여기서 뭐시험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주고 있다. 그쵸? 자,
while. 여기서는 white fat과 뒤에 있는 brown fat을 비교해주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while도 우리가 보고 나서 바로 문맥을 통해서 바로 파악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시간적 어떤 활동적 개념이 나오면 뭐 동화적으로 해석되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념을 비교하는 게 나오면은 반면에로 해석이 되고, 그렇죠? 또는 그 이외에는 뭐뭐도 불구하고로 가주시면 해석이 깔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면으로 가자는 거지. 자, why white fan, 저 can serve, 저 뭐로서 insulator, 절연제죠. 단열재입니다. 그렇죠? 열을 보호해주는 것으로서 뭐 이렇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갈색 지방은요, can actively, 그렇죠? 능동적으로 태울 수 있다고 해요. 뭐를? white fat, 그렇죠? 하얀 지방을 뭐 하기 위해서 the general body, 몸의 열을 만들기 위해서 갈색 지방이 하는 역할은 오히려 그러면 흰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 라고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it이라는 말로 이어주는 건데, 자, 따라서 그것은요, 자, 여기서 it은 대명사로 쓰였어요. 이 it이 뭘로 쓰였는지도 바로바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it이 가주어인지, 대명사인지, 강조문인지, 그렇죠? 바로 파악이 되셔야죠. 자, 이제 여기서 it은 대명사로 가면서 앞에 나온 그런 갈색 지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갈색 지방은요, 포유류의 조직입니다. 그 포유류의 조직이란 건 어떤 조직이야? 자, 후스 나오면서 우리 이거 소유격 반대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지. 자,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지 뭘로 바꿀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플러스 위치? 오브 플러스 위치로. 오브 위치로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브 위치. 무슨? 그렇죠? 중요한 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는 거. 그렇죠? 주어, 동사, 도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 갈색 지방은요, 포유류 조직인데 그 조직이란 건 어떤 조직이냐? 그 조직의 목적이, 그렇죠? 그 조직의 목적이 estimate, 그렇죠? 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인, 그렇죠? 우리가 포유류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in scientific terms, 그렇죠? 과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thermogenesis, 그렇죠? thermogenesis, 열 발생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알아보세요. 자, 영어에서 이거 thermo라는 거 있어요. thermo. 그렇죠? 이 thermo라는 건 열과 관련돼 있어. 열과 관련돼. 그래서 우리 체온계가 뭐야? thermometer, thermometer. 그렇죠? 그래서 체온계, 열 재고, thermo를 미터로 나타낸다 그래서 thermometer 하면서 체온계. 그래서 이 thermo라는 거는 영어에서 열과 관련돼 있는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지방의 동물의 지방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자, 그럼 동물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however를 통해서 밝혀주죠. 그럼 반면에 인간은, 그렇죠? 제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죠? 갈색 지방은요, 어서 only consider, 그렇죠? 여겨져요. 뭐로서? important, 그렇죠? 중요한 것으로서. 그래서 컨시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그러면서 오형식 동사 BPP, 그래서 수동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형식의 수동태 목적격 보호자를 important를 형용사가 왔죠. 시험에서 이런 건 어법 문제를 내기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바꿔요. important. 이렇게 동사식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오형식 수동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목적격 보호자를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왜 형용사가 왔는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갈색 지방은 누구에게? 신생아들에게만, 그쵸? 중요한 것으로서 여겨지는데, 자, the berry, 그쵸? 수상 강조부사 이렇게 나오면서, 그쵸? the berry가 이렇게 시켜주죠. 자, 바로 그 첫 번째 어려움, 챌린지, 어려움.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야? 인간이, 그쵸? 마주하는 어려움이죠. 그쵸? 인간이 마주하는. 뭐를 마주하는데? 목적 없으니까 대세 목반대를 접근해 주시고, 자, 인간이 마주하죠. once, 일단 뭐 하고 나면 그 인간이 is born, 태어나고 나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정확히 구분이 되시죠? 자, 원래 문장은 뭐야? The very first challenge, 그렇죠?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은 바로 뭐다? The constant, 끊임없는 fight, 싸움이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 To keep, 유지하려는 싸움이죠. 뭐를? stable, 안정적인 몸에 체온을 유지하려는 싸움이 바로 인간이 처음에 겪는 어려움인데, 자,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야? 인간이 마주하는 거죠. 언제? 그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죠?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인간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어려움이, 그렇죠? 끊임없는
싸움이다. 그렇죠? 안정적인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싸움입니다. 자, 라고 얘기하면서 자, babies lose it much faster. 그쵸? 자, 아기들은요, 열을 잃어버려요. 비유급 강조부사 나와주면서, 그쵸? 훨씬 더 빠르게. 그쵸? 비유급 나오니까 뒤에서 than 이어져야 되고요. 자, 뭐보다? others. 그쵸? 어른들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쵸? 자, 여기서 사실 이렇게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동사 문제. 그쵸? 지금 여기가 생략을 해놔서 그렇지, 원래 여기 두 번 나와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쵸? 어른들이 열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잃어버립니다. 뭘 통해서? 그들의 몸의 표면을 통해서. 그쵸? 열이 더 빨리 증발이 되는데. 자, online 이런 거 나오면 세워주시고요. 자, 반이어죠? 뭐뭐와 다르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또 후 관계대명사 얘기가 나오니까 묶어줍시다. 어디까지 묶어줘야 될까?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어른들과 다르게 그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 그렇게 레이트를 빠르게 increase, 늘릴 수 있어. 뭐를? 그들의 코어, 여기 코어는 핵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심부라고 나왔어요. 심부. 심장 부분의 온도. 그렇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부분의 온도를 through shivering, 저 몸이 이렇게 떠는 걸 통해서, 그렇죠?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과 달리. 자, 유아들, 어린이들은요,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어떤 그런 중요한, 그렇죠? 근육들이 결핍되어 있어요. 근육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can't, 또 뭐 할 수도 없어? shiver, 떨 수도 없어. 그렇죠? 떨게 할 수도 없어. 뭐 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떨게 만들다. 그렇죠? 여기서 오형식 구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사, 그들 스스로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만들려고 스스로 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에 되게 그런 취약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자, 인스타 대신에 그렇죠? 그럼 그냥 해결책이 있어야겠지. 대신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 인스타 주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 지칭 추론을 잘 따라가셔야 내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아들은요, are usually born with a layer. 그렇죠?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면 layer of traveler. 그렇죠? 어떤 층이죠. 그 층은 어떤 층이야? 저기 통통한 rolls 덩어리입니다. 통통한 덩어리, 즉 다시 말하면 뭐다? 지방이죠. 이 지방이란 말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시켰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방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지방층은 어떤 지방층이냐? insulating white fat. 그렇죠? 하얀색 지방이 그렇죠? 저렴해. 그 하얀색 지방이 그 열을 보존하는 지방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렇죠? 그런 신부유 쪽에 그런 열이 begins to drop,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갈색 지방이 turns on, 그렇죠? 자, 이 turns의 동사를 해보실게요. 켜져요.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애기들의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갈색 지방이 작동하고 저 sucks 빨아들이는 거죠. 뭐를? white fat, 그렇죠? 하얀색 지방을 뭐로부터? from their system, 그 아이들의 시스템으로부터 under the 어디에서? 옳은 그렇죠? 상황 하에서 적절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 하얀색 지방을 빨아들여서 그 지방을 뭐 하겠어? 태우겠죠. 하얀색 지방을. 그래서 release, 그렇죠? 열 에너지를 도출합니다.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패러프레이즈 있는 부분들을 너희가 다시 한번 찾아봐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글을 찾으실 때 항상 글의 순서는 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접속사, 그렇죠? 대명사, 동사, 이 네 가지를 특징을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잘 찾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줘야, 그렇죠? 나중에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용적이 아닌 구조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보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어법 문제 하나 볼게요. 어법 문제. 자, 4번 문제 아까 잘 푸셨죠? 자, 어법 간단하게 어떤 거 물어보는지 확인만 하고 갑시다. 자, A 볼게요. characterize와 characterizing 동사 원형과 ing 동명사를 붙고 있네요. 이거는 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지 아니면 동사가 있다면 ing 형태의 동명사가 답이 될 거고, 그렇죠? 동사가 없다면 characterize라는 동사 원형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동사와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자, B
it와 there이에요. 그렇죠? it와 there. 대명사의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는 여기서 it이냐 there이냐 그게 나타내는 걸 찾아주라는 거지. 그렇죠? 자, instantaneous, 그렇죠? 형용사 instantaneously 부사. 형용사냐 부사냐 골라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보고 좀 쉽시다. 자, the word. 이 세 개는요, has witness. 자, witness 원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슨 뜻을 알겠어? 그쵸? 목격하다고 알고 있죠? 원래 우리는 목격하다인데 여기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겪다. 목격이 아니라 그냥 어떠어떠한 일을 겪다. 그쵸? 어떠어떠한 일을 경험하다. 뭐 그런 일을 접근해주시면 돼요. 아직 witness 겪었어요. 뭐를? 경험했대. 뭐를? 세계의 listing. 그쵸? 뚜렷한 어떤 그런 세대를. So far. 지금까지. 자, 우리 이 세계는요, 우리 이 지구라는 건 여태까지 총 3개의 커다란 시대를 겪어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 그 첫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 Agrarian 농업시대죠. 그렇죠. 농업시대. 그리고 Industrial Age 산업시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정보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이 Information Age에 관한 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구체화시켜주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렇죠. 자, 세계화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컴마로 연결시켜주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기에 컴마는 없지만 저기까지 분격어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세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급격한, 그쵸, 빠른 기술적인 변화와, 그쵸, 명사로 가야죠. 빠른 기술적인 변화와 중요한 지식, 그쵸,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지식의 중요성. 어디에 있어서 in gaining, 그쵸, 얻고, sustain, 유지하는 거죠. 뭐를? competitive, 경쟁적인, 그쵸? 경쟁적으로 이점을 얻기 위해, 그쵸? 그런 이익들을 유지하고 얻는 데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과,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 그 빠른 변화, 그리고 세계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characterize, 그쵸? 동사죠.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이 정보화 시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요,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세계화. 두 번째, 빠른 기술적 변화. 세 번째, 지식의 중요성. 그렇죠? 세계화라는 거에 대한 3가지 정의를 주어줍니다. 자, 전통적으로 그렇죠? 옛날부터 원래 경제학자들은요, have 모아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 근데 sin이 나왔는데 뒤에 뭐 나와 있어? as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이야? C, A, 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그렇죠? 근데 뭐 있었어? C 말고 regard, consider, 그렇죠? view, think, 오, 이거 5개 외워주라고 했죠. 그3까지 5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뒤에를 먼저 한번 보라는 거지. as가 나오는지. 그러면 중간에 A하고 B 묶어주면 문장 구조가 되게 간단해지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예전부터 경제학자들은요, 뭐를? 캐피털, 자본, 노동력, 그리고 자연적인 천연 자원들을 뭐로 써봤다? essential, 필수적인 ingredient, 어떤 재료로 봤죠. 요소로 봤어요. 뭐에 있어서? 어떤 그런 기업적인, 그렇죠? 경제적인 기업, 그렇죠? 경제적인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자, 옛날 과거에는, 그렇죠? 똑같은 정보화 시대라도 옛날 과거에는 중요한 게 바로 자본, 노동력, 어떤 그런 천연 자원 이런 게 중요했다는 거지. 근데 최근에, 그렇죠? In recent years, 자, 최근에 들어서, 자, 이때 동그라미 써줄게요. 그렇죠? 가져진 적은 무엇이 보여주는지. 자, that 이하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죠? that 이하가 뭐냐? 접속사 that으로 쓰이면서, 자, the new economy, 그렇죠? 새로운 경제, 뭐에 21세기 그 경제가, 그렇죠? has been increasingly 점차 be based on, 뭐에 근거하고 있다?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와 함께? information, 정보와 혁신과 창의성과 지적인 어떤 그런 자본주의, 그렇죠?와 함께. as 뭐로서 그 경제의, 그렇죠? 여기서는 그 경제의 이렇게 가니까 이 이코노미를 받아준 거예요. 그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렇죠? 이게 주목받고 있다. 옛날에는
capital labor 이런 것 때문에 이제 information, innovation, creativity 이런 지식이 중요해졌다는 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고요. 자, 또 shift, 그쵸? 이동이죠. 자, 이런 shift란 이동과 관련된 동사에는 뒤에 항상 전치사 to 수번되죠.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쵸? 자, 어디로의? 지식 기반의 경제. 그쵸? 지식 기반의 경제로의 이동은요, shift가 주어가 되고, 자, result from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result from이 나왔어. 자, result라는 동사는요, 뒤에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죠. in과 from이 나올 수 있는데, 그쵸? result in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따라 나오죠.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 따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어휘 문제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이냐 from이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는 뒤에 내용을 보고 판별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지식 경제로, 그렇죠? 지식에 기반한 경제로의 이동은요, result from 대개 뭘로부터 원인이 됐냐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게 됐냐면 디벨롭먼트 발달 때문이죠. 어디에 있어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어떤 의사소통 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로 갈게요. 그래서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 이렇게 정보화 시대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 있다는 첫 번째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the facility, 그쵸? 설비죠, 시설이죠. 그쵸? 어떤 기술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야? To communicate information. 그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래서 전달하는 communicate, 동사를 수식해주는 instantaneous를, 그쵸? 부사로 가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그쵸? 자, 정보를 즉각적으로, 그쵸? 그게 전달할 수 있는, 어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넘어서, 그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has changed. 그래서 주어 동사 현재 완료까지 봐주셔야겠죠. has changed. 바꿔왔어요. 뭐를? nature competition. 그렇죠. 경쟁의 바로 그 본질을 바꿔왔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거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company's knowledge. 그렇죠. 그 어떤 한 회사의 지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기술이죠. 이 지식 자산은요, are inherent. 그렇죠. 본질적이에요. 내세적인 겁니다. and creativity, 어디 있어서? 창의성이 있어서. 뭐의 창의성이야? of each, 그 회사의 지식, 그쵸? 지식 노동자의 창의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 회사가 돈이 많냐? 기술력이 좋냐? 이런 걸로 판별이 됐다면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 회사의 지식 자산이 본질적이라는 거지. 누구에게 있어서?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있어서. 자, 그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야? 이렇게 명사를 시켜서 과거 분사를 봐줍시다. 그래서 workers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죠. 그 직원들은 who are combined, 그렇죠? be combined with 뭐가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기술적이고 마켓, 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섞여 있는 노동 지식, 그런 지식 노동자의, 그 회사의 지식 노동자의 창의성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다? 그 회사의 지식 재산이야. 옛날 같았으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돈, 천원 자원 그런 게 이제 이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 이 21세기 정보화 시대, 현재 최근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닌 인재적 인재,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냐, 그렇죠? 그게 중요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IT 기업 같은 데 보면요, 뭐 초봉, 신입사원이 연봉 막 5, 6천,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만큼 그 사람의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곧 회사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고, 자, 따라서 정보라는 것은요, can now be delivered. 그렇죠? 전달되어질 수 있죠. with 뭐와 함께? 자, search speed 돼. 자, 이거 search 돼.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search 돼. 자,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수어대가 서치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수어대에서 많이 봤잖아. 수어대에서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 형용사 들어가죠. 반면에 서치는 중간에 뭐 들어가? 명사 들어가야 돼.
여기 지금 스피드라는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such that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정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 있어서 결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뭐하다. 회사들은 must develop 개발해야만 해요. 그들의 지식적 자산을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자산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어법에 있어서 정확히 그 어법이 뭔지 자꾸 정리해 나가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만 쉬다가 뒤에 한 문제 정도만 이어서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소율아 뭐 이렇게 뭐 문제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학교 가기. 뭐라고? 이번에 영어 시험 등급이 안 떠가지고. 그래? 우리 이런 거 고사하면 근데 사실 약간 그거잖아. 수능 치는 느낌? 그냥 수능 기본 테스트 느낌? 가볍게 치세요. 이렇게. 거기는 좀 위치적이야. 참조였지? 그리고 미술조차 준비해서 시기 준비한다고 입시를 하면서 하늘까지 해보고 배웠을 때 수능은 한 3년까지만 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토익까지 올라갈 거야.
자, 두 문제만 더 보고 해봅시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요런 글이 조금 이제 되게 까다로운데 너희가 풀기에 그나마 이제 어법으로 나와서 내용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원래 문제를 풀 때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빈칸이라든지 주제 제목으로 나왔으면 조금 까다로운 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소재 자체는요, 아름다움의 이상. 이 아름다움이란 게 어떤 게 이상적인가, 그렇죠? 어떤 게 옳은 아름다움인가 라는 글이었는데요. 자, 어법부터 보고 갈게요. 자, 1번. 자, 대세 밑줄 그어져 있죠. 그렇죠? 자, 대세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 대세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대세 뭘로 쓰일 수 있어? 1번 접속사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접속사의 조건이 기억이 나야 돼. 뒤에 완전한 구조 나야 돼. 그렇죠? 2번 관계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행사가 있으면서 뒷문장 불완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지시사에 대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자 1번에서는 그쵸 이 that을 접속사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접속사 that를 해주도록 할게요. 1번 접속사 that으로 가고요. 자, 2번. 자, to 위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2번 to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to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문장이, 그렇죠? 완전한 문장으로 나와 있냐라는 거를 너희가 봐주면 되는 거다. 오케이? 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너희가 판별만 해줬다면 어려움 없었고, 1번 같은 경우는 이 대절 자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쵸? 접속사 대수로 갈게요. 자, 3번이 답이었네요.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이거죠. 여기 이제 R로 나오는데, 그쵸? 자, 여기 앞에서 nor이라는 무슨 어구, 부정어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저 뒤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 도치가 일어나야 되죠. 도치가 일어났는데, 그쵸? 주어 동사 수일치가 맞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is라는 동사 스위치로 맞춰준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4번에서는 whatever, 복합관계사를 물어보면서, 그쵸? 그래서 복합관계사, 부사절로 쓰이면서, 그쵸? 앞에 뒤에 문장 완전한 주절이 있고, 여기는 종속절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는 부사절의 개념을 접근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whatever, 복합관계사 절에서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냐? 노메럴 왓으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요, striving이 나왔는데, 그렇죠? ing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 ing 형태가 왜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spend, 시간이나 돈 나오고 뒤에 ing까지 이어주면 됩니다. 자, spend 부분이죠. spend, 시간, 돈, ing 부분.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번 beauty ideal, 그렇죠? 자, beauty ideal. 아름다움의 이상은요, change, 변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아름다움의 이상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좀 더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아름다움은요, is becoming, 되고 있어요. 어떻게?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되고 있고, as it does, 그렇죠? 자, it does, 그 아름다움이 does, 여기서 대동사 문제로 나왔죠. 이 does가 받아주는 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름다움이란 것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so, 그래서 더 beauty ideal, 그쵸? 그 아름다움의 이상이 is transforming, 변하고 있어요. 뭘로? ethical ideal, 그쵸? 윤리적인 이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있어서 우리가 현재 요즘에 살아갈 때 이제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옛날에는 미적인 부분을 아름답다라고 언급을 했다면 요새는 뭘로 바꾸고 있다? 윤리적 부분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that 개절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개절이 명사절로서 주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동사 그렇죠? 주어 자리에서 명사절 접속사로 해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쓰였고 시험에서 항상 that과 what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that과 what을 보통 어법문제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구분해 주고. 자,
자, appearance, 그쵸? 대절 안에서의 주어가 되죠. 외모라는 것이 matters, 중요하다. 자동차입니다. 일형식 자동차예요. 자, 외모가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서 시각적이고, 그쵸? and virtual, 그쵸? 그런 사실적인 문화, 그쵸? 실제 문화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should not be surprising.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쵸? 사람들이 외모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해도 우리 그 외모가 하는 역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장이 상당히 구조가 까다로운데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거를 너희가 어법적으로 잘 구분을 해준다면 영어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 자, the extent 이렇게 나오면요. extent가 이제 정도잖아요. 정도. 그래서 어떤 범위, 그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extent라는 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항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보통 따라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extent를 요번에 주어로 둘게. 여기 주어로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 저 extent에 알맞은 동사를 찾는다면 문장은 조금은 쉬워질 수가 있겠지. 동사 어디 있다? 소희야 어디 있어? 동사. 그치, 이지죠.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찾고 나면은 쉬워. 자, 그러면 그 정도는 이렇게 할게. 정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인식되지 않는데, 자, 그래서 트위치부터 해서 여기까지 다 이 정도를 뭐 해준다? 또 해주는 역할을 해준 거야. 오케이? 문장이 원래 되게 간단한, 그렇죠? 문장인데 이 중간에 3절이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면서 어려워진다는 거지. 자, 그럼 그 정도는 잘 인식되지 않는데, 자, 어떤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서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 뷰티를 주어로 들게요. 자, 그 정도는 어떤 정도냐? 첫 번째, 아름다움이 중요한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이 중요한 정도고요. 두 번째, 아름다움이 정의, 규정하는 거죠. 뭐를? 의미와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목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이. 그래서 아름다움이 중요한 정도. 두 번째, 아름다움이 그 의미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아름다움이 the self, 그 자아를 구성하는 정도. 네 번째, 그 아름다움이 structure, 구조화하는 거죠. 뭐를? 우리 일상의 관행들을 구조하는 정도. 와, 두 번째, 또 어떤 정도냐면 이 정도를 트위치가 수식했다면 여기서는 against which로 수식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용사 구가, 형용사 절이 두 개가 병렬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1번, 2번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엔 또 그 정도는 어떤 정도인데? 저 역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개인이, 그쵸? are valued, 그쵸?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가치가 매겨지는지 안 매겨지는지, 그렇죠? 그런 정도는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뭐가 중요한데, 또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대체 뭔데, 그런 구체적인 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자주, 그렇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dismiss, 그렇죠? 묵사해야 되다. 원래는 묵살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일축되다, 일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딱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걸 우리가 뭐로? 트리비얼, 그렇죠? 사소한, 플랍, 그렇죠? 사소한 것, 보잘것 없는, 그렇죠? 사소한 보잘것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일축시켰어요. 또 뭘로? 체인저블, 그렇죠? 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축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뭘로? not a serious, 심각하지 않은 subject, 주제적, 뭐에 있어서 학문적인.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심각한, 신중한 학문적인 주제가 될 수 없어 라고 일축시켜버리는 거예요. 특히 학문적인, 그렇죠? 철학적인, 학문적인 과목이 될 수 없어 라고 일축시킬 뿐만 아니라 nor, 또한 뭐뭐도 아니다. 뒤에 문장은 부정이 돼야겠죠. 그렇죠? 뒤에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논리형을 통해서 뒤에 문장을 부정어처럼 해석을 해줘야겠지. It is implied, 그렇죠? 3절 빼주고
그것이 이제 암시하기를, 그냥 이 삽절을 이렇게 빼줘도 상관없어요. 삽절로 들어간 거야. 그것이 암시하기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쵸? 바로 뭐다? something. 그래서 무언가다. 그 무언가 serious people, 그쵸? 심각한 사람들이 should take seriously, 그쵸? 심각하게, 진중한 사람들이 진중하게 여겨야 할 그 무언가도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아름다움을 하찮게 보고 있죠. 아름다움은 사소한 거야. 그쵸? 변할 수 있는 거고 학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없어, 아름다움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화자는 그거에 대해 반대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화자에 여기서 이제 주장이 좀 나오느냐. 자, whatever else, 그쵸? beauty may be, 그쵸? 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쵸?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름다움은요, 우리랑 반대되죠. 여기서는 trivial stuff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또 다른 말로 perfectly 있죠, 그쵸? 반대로 되면서, 그쵸? serious, 매우 진중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자 얘기 주장이죠. 얘는 아름다움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 아름다움, 여기서 있으면 다 뷰티로가 있습니다. 뷰티. 그래서 아름다움은요, profoundly, 매우 심오하게 shape, 형성해요. 미안합니다. 자, 그 아름다움이라고 만들죠. 뭐를? 우리의 공유의 문화를 만들고, 그렇죠? 개인적인 그런 관행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shape라는 동사 1번 쳐주고요. 자, 우리 동사 2번으로 이어갈게요. 자,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요, increasingly 점차 dominant, 어떤 주된, 그렇죠? 주된 윤리적인 이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걸 좋게 보고 있어요. 자,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matter,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개인에게. 그렇죠? 자, 왜냐하면 as를 여기서 because로 접근할게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 그들이, 그렇죠? navigate their life. 여기서 뷰티는 그냥 아름다움으로 가겠습니다. 저 우리가 뷰티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 뷰티를 그냥 데이로 받아주면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navigate, 항해하죠. 그들의 삶을, 그렇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역시 아름다움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아름다움이 그렇죠? 우리의 삶을 grow better, 더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o라는 동사 원형까지. better or worse, 그렇죠? 더 좋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 matter,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matter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아름다움이 something that very many of us, 그렇죠? 어떤 것이냐? 많은 우리들이 spend time, 그렇죠? 시간을 보내고 돈을 소비하죠. 그렇죠? striving, 뭐뭐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중요한 건 for 뒤에 전치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반대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서사는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그 글의 중심 소재를 잡고 가시면은, 그렇죠?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걸로 들린다.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장 있죠? 6번 문장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의 주장이 여기서부터 이어진다는 거. 따라서 이런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사분으로 들어오기 좋다는 거지. 왜? 그래, 흐름을 바꿔주고. 그죠? 자, 하나 더 보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이제 추상적인 글이었는데, 자, 봅시다. 자, what does it mean? 그쵸? What does it mean for art? 그쵸? 자, 예술에 있어서 what does it mean?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to speak the truth. 자, 여기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예술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분도 봐주시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대체 예술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the concept of truth, 그죠? 자, 진실의 개념, 어디에서?
예술에서. 그 진실이라는 것의 개념은 되게 어떻다? subjective,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자, 주관적이라는 이런 말은요, 충분히 이렇게 빈칸으로도 나오기 좋은 거죠. 자, 이 글의 주제, 소재를 나타내요. 그렇죠? 예술에서의 진실의 개념은 주관적이다. 자, 그 진실은요, 또 트루스를 그렇죠, 의미하죠. 트루스 컨셉 오브 트루스. 그렇죠? 그 진실의 개념은요, can mean, 의미할 수 있는데, 뭐를 많고 어떤 다른, 그렇죠, 것들을, to each 각각의, 그렇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른 것들을 진실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does it mean, 그렇죠, true to nature? 자, does it mean true to nature? 그 진실이라는 것이 그 자연의, 그렇죠,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또는 어디에 진심이야? 인간의 경험에, 그렇죠, 그렇게 진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또는 물질의 진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개인마다 다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져야겠지.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뭐다? Yes, to all of these and more. 그렇죠? 이러한 모든 하나, 두 개, 세 개에 대한 거에 대한 답이 yes로 나올 수 있고 and more, 그 이상의 것도 물론 yes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술에서의 진실은 무한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주관적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저 예술은요, can be used, 그쵸? BPP,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자, replicate, 원래 우리 복제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모사라고 쓰였던 것 같아요. 모사. 뭔가를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복제라는 건 조금 저급한 표현이잖아요. 불법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조금 더 예술적인 어떤 어휘의 개념으로 모사라는 말을 써주는 거죠. 모방이라고 하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하기 위해? 자연 또는 현실을 in the finest detail, 그렇죠? 가장 미세한 그런 세부 사항까지 모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술이라는 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얘네가 어떻게 그런 미세한 그런 세부 사항까지 예술을 사용해서 표시했냐? 자, 르네상스 시대에 페인터, 화가가요, 사업이 생각해냈어요. 뭐를? 기술과 어떤 그런 장치들. 그 기술과 장치는 어떤 장치와 기술이야? To create, 만들 수 있는 거죠. 뭐를? convincing. 자, 우리 convince하면 납득시키다는데, 그쵸? 여기서는 확실한. 그쵸? 진짜, 그럴듯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llusion, 진짜 어떤 확실한 현상을, 그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와 기술을 생각해냈죠.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야? of three dimensionality. 그쵸? 3차원이죠. 3차원의 현상을 여기다가 2차원의 표현에다가 그려내죠. 2차원이라는 이런 면에다가 여기다가 3차원적인 어떤 뭐 이런 그쵸?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렸다는 거죠. 그쵸? 실제로 막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이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그런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이게 한 예술적 방법입니다. 자, 예술가들인데 어떤 예술가들? Throughout the history, 그렇죠? 역사 동안 있었던 그런 모든 예술가들은요, have used, 그렇죠? 사용해왔어요. 뭐를? 그들의 rendering skill. 자, 렌더링은 원래 뭐를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렌더링은요, 보자. 렌더링을 뭘로 나오니? 표현 기법? 표현기법으로 썼네. 이걸 조금 외워둡시다. 되게 어떤 특정한 주제, 그렇죠? 예를 들어 예술적인 어떤 예술에 관련된 그래서에 렌더링 스킬이라는 건 표현기법 이런 다른 말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렌더링이 이제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런 의미인데 이런 이제 어휘는 조금 그런 분야마다 다르게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술가들이 그렇죠? 그들의 표현기법을 사용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trick the eye, 눈을 속이기 위해서. 뭘로? 그 trick A into B, 그렇죠? A가 B를 착각하게 만들다, 그렇죠? 그럼 뭐를 착각하게 만들어? Perceiving truth,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그렇죠? imitation, 모방을 통해서 진실을 착각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그런 표현 기법을, 그렇죠? 사용해 왔다는 건데,
자,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 나옵니다. 자, 때때로 또 taste, 그쵸? 이야기죠. 뭐에? their, 그들의, 그쵸? virtuous exploit. 자, exploit 원래 우리가 착취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좀 다른 뜻으로 쓰였죠. 위협. 업적. 그러니까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 exploit하고 외우고 착취하다. 그쵸? 뭔가를 막 이렇게 뜯는 그런 개념인데 그 위협 업적. 그래서 요건 좀 배워주셨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떤 그들의 그쵸? 그런 거장의 위협이 survive, 그쵸? 살아남게 했다라는 거죠. 뭐를? 뭐 작품에 살아남았습니다. 작품을 살아남게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그런 거장적인 위협이 그쵸? 그 작품을 살아남게 하는데 as 뭐처럼 in anecdote, 그쵸? 그래서 일화처럼 그 일화는 어떤 일화야? recorded on the subject of ancient Greek painter Apelles, 그쵸? 고대 그리스 페인트 아펠레스라는 사람의 그런 주제에 그쵸? 그런 기록된 일화에서 보듯이 어떤 그런 거장의 업적이 그런 작품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어.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서 나오겠죠. in such 이런 거예요. 지시사죠. 아까 지시사 항상 잘 체크해주라고 했어. 여기서 이 such라는 지시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in one such story, 그쵸? 그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are told, 그쵸? heard,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듣는데 뭐를 듣냐면 that, 그쵸? 접속사 대절 나오면서 자, the artist, 예술가들, 그쵸? 예술가들 그러면서 fearful, 형용사죠. 이렇게 시켜주겠습니다. who was 예술가인데 어떤 예술가? who was fearful that 두려워한 거야. 뭐를? 대절이면 한 번 더 접속사절을 이어주죠. 뭐를 두려워했어? 다른 동아리들이 might be judged more superior, 더 우월하게 평가될까봐. 어디에 있어서? 현실적인 그런 representation, 묘사에 있어서. 그쵸? 묘사에 있어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어떤 현실적인 묘사를 하세요. 자, 지금 그림 그리세요 했는데 다른 예술가들이 나보다 더 우월하게 평가받으면 어쩌지? 라고 두려워한 그 예술가가 주어, 대절에 이어지는 주어, 동사, demand 요구했죠. 자, 여기 별표 맞춰줄게요. 자, demand require, recommend, suggest, insist. 자,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야? 다 주장이나 제한과 관련된 동사들이죠. 자, 이건 주장과 제한과 관련된 동사들이 나오고 대절이 이어질 때는 뒤에 뭐가 생기게 된다? 슈드가 생기게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내기 너무 좋아하는 문제고요. 그쵸? 시험에서 이런 거 war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단위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demand라는 단어 때문에 뒤에서 be라는 should be 동사 원형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알아줘야 될 거는 자, 이런 demand, suggest, require 이런 단위나 주장이나 요구 동사 뒤에는 should가 생략이 돼서 동사 원형이 나야 된다. 두 번째, 지금 얘는요 하명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원래 여기서 to him, 예를 들어 그에게 이렇게 전치사고가 나오면 원래는 어디 나와? 대절 자체가 다 끝나고 뒤에 이렇게 to him 이런 식으로 그에게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너무 대절 자체가 길기 때문에 어디다가 전치사고 써준다? 동사 바로 뒤에다가 써주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전치사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 demand 이런 당위성의 동사가 나왔을 땐 두 가지 기억해줘야 돼. 첫 번째, 전치사고는 문장 맨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치된다라는 개념 하나. 대절이 너무 길어서. 두 번째, 뒤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개념 하나. 요 두 가지를 꼭 잡아주고 가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그런 남들이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한 예술가가 요구했죠. 뭐를 요구했어?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뭔데? real words. 실제 말들이 should be brought. 가져와셔야만 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paintings. 그죠? 그림 그리기 전에. 뭐를? 나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말의 그림은 어떤 거야? That were entered into competition. 그렇죠? 경쟁에, 그렇죠? 시작한 그 경쟁에 출품되어지는 말의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실제 말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했다는 거야. 묘사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남들이 너무 나보다 더 묘사를 잘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있어 나는 실제 말을 갖다 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았었고, 자, 그래서 horses began to neigh, 그쵸? in front of Apelles wall, 그쵸? 자, 그래서 그 말이, 그쵸? 무엇이 없어? 울기 시작했죠. 전에 이 말이 울다. 어디에서? 그 아펠레스라는 사람의, 그쵸? 작품 앞에서 울기 시작했을 때, 그 아펠레스는 받았습니다. 뭐를? recognition, 인정을. 그 인정은 어떤 인정이냐? 그가 받을 만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막 그런 어떤 뭐 심오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고요. 그냥 미술가들이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뭐 뒤에 전문 독해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좀 빨리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좀 열심히 하시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 하고요. 뭐 일단 그 다음 거 8강도 쌤 투표 올리긴 할 건데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좀 더 시험에 집중하세요. 쌤이 그냥 필요한 부분,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골라서 오늘처럼 풀이하고 다음 주도 조금 빨리 끝내줄게. 알겠지?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시험 대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